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요즘 도로에 주간보호센터 또는 데이케어 센터라고 스티커를 붙이고 노인들을 태운 차량을 종종 보실 겁니다. 예전에는 잘 보이지 않던 차량들이 불과 몇 년 사이 아주 많아졌는데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낮 동안 돌봐드리는 주간보호시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주간보호센터는 그 특성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등원과 하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차량의 운전을 맡아주시는 운전원은 센터에 꼭 필요한 직종입니다. 이 업무를 바로 어르신 송영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증이 전혀 필요 없이 운전에만 자신이 있으시다면 근무가 가능한 주간보호센터 운전원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우선 주간보호센터 운전원의 업무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무하시는 시간대를 보시면 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보통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오전 송영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오후는 주로 4시부터 6시 사이에 오후 송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운전원이 근무하는 시간이 바로 저 시간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파트타임 일자리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센터의 상황이나 여건상 오전 7시 정도에도 시작하는 곳이 있을 수 있으며 오후 8시까지도 운행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근로계약의 유형을 한번 보시면 운행을 짧게 하게 되면 시급제로 근로계약이 될 것이고요. 운행이 상당히 길고 주 6일로 토요일까지 운행하는 곳도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는 일반 요양보호사들과 같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즉, 센터마다 근무시간 및 근로계약 유형이 많이 달라서 여러분들 개인적 상황에 맞는 공고를 찾으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엇보다 이 일의 특성은 단순히 물건을 운반한다거나 학원이나 유치원의 아이들을 등하원시키는 일과는 조금 다릅니다.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계십니다. 치매와 같이 인지 문제일 수도 있고 뇌졸중, 파킨슨 등과 같이 신체 기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반인이 아닌 환자를 태우고 이동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과속이나 거친 운전은 절대 하셔서는 안 되고 전반적인 안전 운행은 기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승하차 시 어느 정도 숙련된 선임자를 통해 기본적인 교육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승하차 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떤 차량을 운행하게 될까요? 100% 모두가 같은 종류의 차량을 운행하는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현대의 스타렉스, 요즘은 스타리아죠. 이 차량과 경차 중에 레이, 모닝 등의 차량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간혹 기아의 카니발 차량이나 일반 승용차도 이용하긴 하는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중요한 것이 운행하는 차량의 소유주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센터의 차량을 이용해서 운전만 하면 되는 경우와 본인 소유의 차량을 활용해서 센터의 송영 업무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도 센터의 상황과 요구에 따라 공고에 명시해 두기 때문에 센터가 내건 조건이 내 상황과 부합된다고 생각되면 지원하셔서 면접 시 세부 사항을 서로 조율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내 차량을 이용해서 어르신을 송영할 경우 유류비와 혹시 모를 사고 시 보험 처리에 관한 내용들이 주 논의 사항입니다. 여기까지 일반 운전 업무와 다른 주간보호센터 송영 서비스를 담당하는 운전원의 업무 특성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주간보호센터 운전원의 구직은 주로 어디에서 찾아봐야 할까요? 가장 많이 찾아보실 수 있는 곳은 역시 워크넷 사이트입니다. 잡코리아나 타 구인구직 사이트도 있지만 확인해본 결과 공고 건수가 너무 적습니다. 장기요양기관 구인구직 정보는 거의 워크넷에 몰려서 올라온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워크넷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검색어를 주간보호센터 운전원 또는 데이케어 센터 운전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상당히 많은 구인 공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원의 경우 아무래도 거주지에서 가까운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기 상단에 채용정보 옆에 상세 검색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서울 노원구라고 한다면 체크하시고 여기 검색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현재 두 곳의 센터에서 송영 서비스를 담당하는 운전원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운전원 채용의 경우 연초나 연말 등 시기와 관계없이 1년 내내 불규칙하게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이 일자리를 원하실 경우 본인의 거주 지역의 구인 공고를 계속적으로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급과 월급으로 급여가 나뉘는데, 센터 차량을 이용해서 근무하실 경우는 2022년 최저 시급인 9,160원에서 만원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시간당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근무하신 시간만큼 급여가 산정이 됩니다. 만약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하게 되면 주당 근무 시간을 따져서 근로계약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근로계약을 보시면 이렇게 오전 7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오후 4시부터 7시 반까지, 토요일의 경우는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해서 총 주 36.5시간, 월 190.4시간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근로계약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저시급으로 계산되면 월급 175만원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월급제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차량을 운행할 때 자동차 보험에 대한 내용을 꼭 알고 운행하셔야 하겠죠. 당연히 센터는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차량이 센터 대표자 명의의 차량일 수도 있고, 센터 이름으로 계약된 리스 차량 또는 렌트 차량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자동차 보험은 무조건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는 점은 모든 사고에 대해 센터가 책임을 져주느냐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입사 시 대표자와 협의된 내용에 따르게 되는데요. 딱 정해진 법이 없는 것입니다. 즉, 차량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는 가능하지만 그 사고가 운전원의 100% 과실이라면 센터 대표자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 사용 시 자기 부담금의 50%는 운전원이 납부하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쌍방과실의 경우는 센터 측에서 발생하는 모든 보험 부담금을 책임져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부분은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입사 시 센터 측에서 내건 조건에 서로 합의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차량 운행 중에 신호 위반이나 속도 위반 등으로 과태료 대상이 되면은 이 부분은 운전원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일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안전운전에 자신만 있다면 별다른 자격증은 없으셔도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장기요양 기관에 근무하는 다른 직종들보다도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어르신을 모시는 시간도 짧고 차량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만 모시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기관에서는 팀 단위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명 같이 근무하는 사람 간의 스트레스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운전원의 경우는 팀워크를 가지고 업무를 하기보다는 센터의 기본적 지시에만 따르면서 개인적인 성향대로 안전하게 운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스트레스가 적은 것이 장점이 됩니다. 세 번째는 경우에 따라 센터 운영자와 합의가 된다면 센터 차량을 지급받아서 출퇴근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편하고 근무 시간도 단축이 되겠죠. 실제로 센터 차량으로 출퇴근까지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점이라기보다는 특성이 있지만 개인마다 무언가 준비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하루 중 가장 중간 시간을 개인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일정 급여가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일자리가 바로 주간보호센터 운전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 운전원이라는 직종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모든 점을 종합해 볼 때 현직에서 은퇴하신 중장년층에서 크게 스트레스 없이 여유 시간을 활용하실 분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써주시면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